그래서 몇 번이나 땅 꺼지겠어요. 웬 한숨을. 지금 저희 부서가 말이 아니거든요. 아니, 무슨 일 때문에요?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몇 번이나 시장 조사를 하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소비자 반응이 엉망이에요. 시장 조사를 했는데도 소비자의 반응이 좋지 않다는 거군요. 네. 혹시 3C 분석은 제대로 한 건가요? 네? 3C 분석이요? 이런 그 표정을 보니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군요. 상품 기획은 제대로 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상품화되어야 하는데. 자, 오늘은 컨슈머 초이스 대표인 한경 비즈니스 황경남 대표의 글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저기 보세요. 결정적 순간에 속마음 드러내지 않아. 시장조사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 중 하나는 마리안느입니다. 이 여성 잡지는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여성들이 섹스, 루머, 그리고 스캔들과 같은 저질스러운 내용이 아닌 건전한 잡지가 나온다면 95%가 구매하겠다고 응답했죠. 확신을 갖기 위해 이와 비슷한 조사를 3번이나 실시했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리안느는 확신을 갖고 산무 정책을 표방하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7회를 마지막으로 폐간되고 말았어요. 여성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었지만 여성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시장조사는 도움은커녕 회사를 망하게 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왜 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가 딴판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이처럼 고객의 목소리가 엉터리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표현할 때 심리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생각에 어긋나는 주장은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식품에 대한 조사에서 사람들은 유기농이나 웰빙 식품을 선호한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식품을 구매할 때는 웰빙 식품보다 맛이 좋은 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웰빙이지만 맛없는 라면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죠. 응답할 때는 웰빙이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옹호하지만 막상 자기가 먹을 라면을 구매할 때는 맛있는 라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품질을 봅니다. 라고 응답하지만 막상 구매할 때는 저렴한 상품을 사곤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라도 저렴한 상품만을 고르는 싸구려 인간으로 취급당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반드시 하겠다고 응답하지만 실제로는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 원인에 따른 왜곡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제약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진심은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리적 제약 하에서의 응답이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시장조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고객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소비자의 의견을 통해 앞으로의 행동, 특히 구매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조사하지만 소비자의 의견과 행동의 괴리가 심하니 대개는 실망스러운 결과로 연결되고 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평소에 했던 말과 다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전문가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까지 인정하고 사람을 이해해야 하죠. 소비자에게 실제 구매 행동으로 연결될 대답만을 기대하는 마케터는 너무나 순진할 뿐입니다. 행동으로 연결될 정확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가급적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제시하면서 소비자의 행동을 보이는가를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 마케팅에서 시장조사가 왜 중요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빈칸에 적어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보세요.
전략 씨, 시장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겠나요? 네, 다시 한번 깨닫게 됐네요. 그럼 이번에는 시장 조사와 상품 기획에 대해 알아보는 건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시장 조사의 중요성과 역할, 성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상품화, 그리고 상품 기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조사. 전략 씨, 시장 조사에 대해 말할 때 조사 없이는 눈을 감고 시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나 장사를 하려는 어떤 경우라도 시장 조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시장 분석에서는 시장 기회를 주의 깊게 조사하여 이 시장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기업의 목표를 충족시키는가를 분석합니다. 특히 기업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 원인을 조사해보면 소비자의 욕구, 선호 등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그건 단순히 청바지 한 벌이 판매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시장 분석을 수행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40대가량의 한 중년 여성이 청바지를 구입했다면 구입 동기가 청바지의 실용적인 측면을 선호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20대의 결혼 전의 모습을 상상하며 젊어지기 위한 하나의 표현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년 여성이 청바지를 구매한 원인을 주의 깊게 조사하게 되면 이 여성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러한 일련의 활동이 바로 시장 조사인 거군요. 맞습니다. 이러한 시장 조사는 3C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C는 고객, 경쟁사, 우리 회사의 앞자를 딴 것입니다. 이러한 3C 분석은 경영, 사업 환경을 구성하는 3요소로서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고객, 경쟁사, 그리고 우리 회사를 분석해야 하는 거군요. 네, 각각을 분석해보면 우리 회사와 경쟁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를 다음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정부 정책으로는 개방 정책, 자본 제한, 외환 정책, 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국제 환경으로는 환경 규제와 지역 블록화, 글로벌리제이션, 정보화가 있습니다. 사회 기술로는 사회 변화 차이와 기술 혁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거시적 시장 환경 요인이라고 하죠. 이 요인들은 기업이 직접적인 조정이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그런데 고객, 유통업체, 공급업체 등의 요인들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미시적 시장 환경 요인이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정이나 통제가 가능한 영역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거시적 환경 요인과 미시적 환경 요인을 적절하게 모두 고려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녹색은 돈, 새 사업의 기회를 잡아라. 세계의 초점이 12월에 코펜하겐 회의로 모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된다는 것이 선진 기업들의 인식이다. 탄소 배출의 적응과 삭감을 위한 기술 개발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면서 나오는 여러 혁신이 기술 보급과 상용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녹색 자금의 방대한 이동이 전망되는 가운데 녹색 부문 투자는 이제 신사업 계기로 여겨지고 있다. 녹색은 돈이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IT혁명 이후에 오고 있는 녹색혁명의 시대는 세계의 빈곤층으로 남아있는 40여 명의 인구도 소비자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이다. 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 세계 도처에서 기후변화 관련 회의가 많이 열렸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지난 5월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세계 최고 경영자 기후변화 대응 회의다. 이 회의는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기업 및 친환경 기업, 토탈, 쉘, BP 같은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유니레버, 네슬러, 펩시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참가해 기후변화 대응 및 신사업 기회에 대한 광범위한 토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 2020년, 2050년까지의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라는 내용의 코펜하겐 요구 선언을 채택, 각국 정부 앞으로 전달했다. 이 회의에 참여한 기업들은 범세계적인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의 미래가 펼쳐진다는 믿음을 표출하면서 탄소 가격 설정 등과 같은 탄소 시장의 안정화, 시장 발전의 여건 보완, 현존 저배출 기술의 적용 및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초창기 지원, 기업들이 녹색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국제적 투자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우리나라 기업은 극히 일부에서만 옵서버로 참여해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코펜하겐 회의 이후 내년 4월 서울 코엑스에서 유엔 환경계획 및 유엔 글로벌 콤팩트가 후원하는 기업 환경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가해 코펜하겐 회의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도 적극 참여해 녹색 성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세계적 동향에 눈떠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기업 단위 세계회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특히 강조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유엔이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나라 간 협의체라면 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유엔 산하 기업 간 협의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반부패라는 4대 부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지휘하는 세계 최대의 사회책임 이니셔티브다. 이 가운데 특히 기후변화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기후에 대한 배려라는 국제환경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해 수자원 관리 책무라는 국제 기업들의 단합된 운동도 펼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만들어가는 논의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 그래야만 글로벌 동향에도 새롭게 눈뜨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쓰리씨 분석의 목적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고객 분석에서는 트렌드 분석, 고객 니즈 분석, 세그먼트별 시장 규모 및 고객 특성 분석, 구매력 변동 요인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자사 분석에서는 자사의 강약점 분석, 자사의 현황 분석, 경쟁업체와의 갭 분석, 시장 요구 대비 갭 분석, 자사의 목표 분석 등이 이루어집니다. 경쟁사 분석에서는 경쟁업체의 강점, 약점, 향후 전략 및 KFS 분석과 상대적 경쟁력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앞의 내용을 잘 살펴보셨나요? 앞의 내용에 반해 FAW 분석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환경을 주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럼 3C 분석은 거시적인 분석이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3C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시적인 분석이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FAW 분석이 사용됩니다. 앞서 말한 환경적 요인과 함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장 조사는 제품의 주 고객은 누구며 시장 규모와 추이는 어떠한지, 경쟁사 현황은 어떻고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시장조사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자신만의 시장조사 방법이나 바람직한 시장조사 방법을 적어볼까요? 의견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만의 시장조사 방법을 정리해보고 의견 나누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여 살펴보세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비자들에게 팁이란 무조건 크고 선명해야 돼. 디지털 TV에 대한 소비자의 눈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조사가 나왔다. 대다수 소비자는 더욱 큰 화면과 선명한 화질을 갖춘 TV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기관 NPD는 TV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의 소비자는 더 큰 화면과 선명한 화질의 제품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절반 이상은 40평 이상의 TV를 선호했고 25%의 소비자는 50평 이상의 제품을 선호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시장조사기관은 해를 거듭하며 가격이 하락한 디지털 TV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때문으로 분석했다. 꾸준히 가격이 하락한 디지털 TV는 최근 42형 제품이 838달러에 50평 제품은 1,409달러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지난 1월 초에 비하면 모두 20%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소비자는 TV를 구입할 때 조급하지 않는다고 시장조사기관은 덧붙였다.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소비자는 구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한 소비자 중 25%는 약 6개월 이후에 새로운 TV를 구입할 것이라 대답했다고 한다. 나머지 소비자들도 최소 1개월에서 많게는 1년가량 새로운 제품이 나오길 기다린 다음 구매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제품이 더 좋은 기능과 화질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크고 선명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업계 경쟁도 이 같은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이디어 구체화 및 상품화 검토. 성공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팁을 알려주세요. 네. 상품 기획은 유관부서와의 협력을 토대로 상품 컨셉을 잡고 그 성공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제품 개발 기준, 시장 기준, 그리고 재무 기준에서 고려되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분석하고 수립된 상품 컨셉에 대해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릭하여 각각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제품이 신상품인지, 단순한 모방인지, 그리고 현존 설비로 생산이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상표 특허 등의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의 대상이 되는 시장이 어떠한지, 그 시장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경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기존 제품 라인에 끼칠 영향은 어떠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있을 것인지, 전체적 수익성 기여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 신제품 개발과 생산이 현금 흐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갑자기 돌발 퀴즈 한번 내볼까요? 다음에 제시되는 질문에 답해보세요. 상품 기획의 역할은 시장별 상품 개발 전략 수립은 물론 상품의 기획, 상품화를 위한 회의와 기획서 작성 등이 있다. 정답을 찾아 클릭해보세요. 이와 관련된 사례는 혹시 없나요? 당연히 있죠. 자,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중국 휴대폰 구입자의 80%가 10대에서 20대고 이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는 주변의 평가나 블로그에 가장 많이 좌우되는 만큼 이런 특성을 감안한 마케팅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난 6일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삼성전자가 대학생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제품 제작과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프로슈머 활동인 애니콜 드리머즈의 발표회 열기로 뜨거웠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한국 드리머즈 6기 40명과 중국 드리머즈 1기 10여 명이 참석해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 홍보 활동에 이르기까지 젊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했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중국 드리머즈 1기로 참여하고 있는 중국 베이징 교통대학원생 야오밍지는 애니콜은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
브랜드 인지도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애니콜 드리머즈 6기인 허일 씨는 드리머즈 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 어린이용 휴대폰에 대한 상품 기획 과제를 받았다며 6개월에 걸쳐 강남, 명동을 다니며 마케팅, 홍보 활동을 직접 해보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요구를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숙명여대 경영학부 재학생인 김지은 씨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기획을 진행했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햅틱 매지콜 제품이 출시되는 것을 보면서 드리머즈에 참여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애니콜 드리머즈는 대학생 등 젊은 소비자층이 직접 휴대폰 상품 기획, 디자인, 마케팅, 브랜드, 홍보 활동 등의 실제 업무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놓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기획한 대표적인 프로시머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6기를 배출했으며 올해부터는 중국, 대만, 독일에서도 애니콜 드리머즈를 처음으로 뽑았다. 드리머즈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휴대폰 디자이너, 상품 기획자, 마케터 등 실무자들에게 전문 교육을 받고 현안 업무에 대한 회의 등에도 함께 참석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드리머즈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제품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햅틱 출시 전에 드리머즈를 통해 터치 방식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자 제품 출시를 한 달이나 늦춰가며 자주 쓰는 통화와 종료 버튼 기능을 개선했다. 햅틱 아몰레드 폰의 경우에도 드리머즈 아이디어 127개 중 19가지를 반영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국내 드리머즈의 효과가 확인되자 해외 드리머즈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첫 모집에 들어간 중국 드리머즈의 경우 올해 1기 모집에 5,000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삼성전자는 해외 애니콜 드리머즈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천병으로 삼을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애니콜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은 동남아 국가 등 대상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각국 우수 드리머즈를 초청해 글로벌 네트워크로 탄탄하게 육성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드리머는 국내외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글로벌 인재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품 기획의 역할. 자, 이제 상품 기획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품을 기획할 때에는 시장별 상품 개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시장별 상품 개발 전략을 수립하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김거장 이사님께 여쭤볼까요? 이사님. 좋아. 내가 알려주지. 그 전략 수립을 위해 먼저 고객 세분화가 필요하지. 고객의 수는 많고 널리 퍼져 있어. 기업이 모든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대응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세분화된 고객 중 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집단을 선택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하네. 관련되는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지. 예를 들어 자동차 영업점에 들어가 보면 세단, SUV 등 여러 형태의 차종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 종류와 크기는 천차만별이네. 이들 중에서 어떤 차종은 연령대를 고려하기도 하고 또 다른 차종에서는 여행에 관심이 많은 고객이거나 혹은 가격에 민감한 고객을 위한 것이지. 아, 이러한 예들이 시장을 세분화하는 과정이군요. 그렇지. 다음으로 수요 트렌드 조사도 할 수 있네. 해당 제품에 대한 과거 자료 또는 직접 관찰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 예측을 해보고 이에 따라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일세. 앞서 말한 고객 세분화가 이루어지면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상품을 출시하려는 시장을 목표 시장이라고 하지. 목표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기업은 고객 세분화를 통해 목표로 설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일세.
특히 목표 시장의 구매 패턴이나 사용 실태를 조사해 봄으로써 상품 개발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립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네. 다음은 기획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지. 먼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지. 상품이란 무엇인가? 네. 상품은 쉽게 기업이 팔고자 하는 물건으로 상품에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제공되는 물리적 제품, 서비스, 사람, 아이디어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잘 알고 있군. 결국 상품 기획은 처음에 이 상품이 소비자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생각해보면 편한 기능 이외에도 운동화 표면에 인쇄된 그림도 생각나고 제품의 색깔이나 모양도 생각하게 되지. 즉, 상품은 물리적인 기능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네. 아, 그러니까 상품의 구성 요소인 제품 디자인, 제품 기능, 브랜드, 로고, 포장 등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지. 이들 각각의 구성 요소는 제품의 개념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 이들 요소들로 하여금 제품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지. 네. 그런데요, 상품에 대한 컨셉트를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지 않나요? 중요하지. 이를 위해서는 각종 통계 분석이나 구매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네. 또한 이를 토대로 상품화에 대한 확정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상품화 기획서 등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지.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쉽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 앞으로도 열심히 하게나. 그럼 관련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다음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브로드웨이 2500번지. 미국 로스앤젤리스의 명물로 떠오른 한국식 타코를 먹기 위해서는 단문 블로그 서비스인 트위터를 활용해야 한다. 멕시코 음식인 타코에 김치와 불고기를 넣은 타코를 만드는 회사인 고기 바비큐가 보낸 메시지를 전송받기 위해서다. 고정 매장 없이 트럭으로 이동하며 음식을 파는 이 회사는 운행 위치를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위해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다. 회사 트위터에 팔로워로 등록해 놓은 고객들은 이를 받아볼 수 있다. 한인 2세인 셰프로이 최 씨가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에도 대략적인 트럭 운행 일정이 나와 있지만 많은 한국식 타코 마니아들은 실시간 트럭 정보를 얻기 위해 팔로워로 등록한다. 갓 구운 빵이 나왔습니다. 샌드위치와 빵 등을 파는 스페셜티스 카페앤베이커리는 새로 구운 빵이 나올 때마다 고객들의 스마트폰으로 알림 이메일을 보낸다. 따끈하게 구운 빵과 과자를 놓치기 싫은 고객들은 이메일을 확인하고 매장에 들러 원하는 빵을 사간다. 갓 구운 빵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는 빵집과 불고기 타코 트럭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고기 바비큐의 트위터 서비스에는 새로운 시장의 키워드가 숨어 있다. 나우이즘의 시대. 미국 트렌드 연구 기업인 트렌드워칭닷컴은 이런 소비 흐름을 나우이즘이라고 정의했다. 이 회사는 최근 내놓은 2010 트렌드 리포트에서 나우이즘을 즉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라고 분석했다. 찰나와 같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하려는 습성. 이것이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면서 발전한 것이 나우이즘이라는 설명이다. 트위터와 같은 실시간 단문 블로그 서비스는 나우이즘의 대표적인 예다. 나우이즘은 풍족함, 경험, 온라인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당연시되면서 사람들은 풍요함 그 이상의 것을 원하게 된다. 여기에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풍요로움이 아닌 지금 당장의 경험과 만족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매개체는 디지털 기술이다. 나우이즘 시대의 소비자는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처럼 시간에 집착한다. 나우이즘족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즉각적인 소비에 더 많은 가격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 미국 리서치 기관인 MARC 리서치는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돈을 더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비글 리서치 그룹도 예약을 미리 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센터에서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흐름에는 현대인이 시간에 대해 갖는 스트레스도 작용하고 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일은 늘어나고 미래는 불확실한 상황이 나우이즘을 가속화시킨다는 해석이다. 실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실시한 소비자 조사 결과 47%의 여성은 시간 부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45%의 응답자는 나를 위한 시간이 별로 없다고 호소했다. 신소비 트렌드를 공략하라. 소비자들의 변화는 기업에 있어 곧 기회와 같다. 미국에서 한 사무용 가구 업체는 러닝머신과 사무용 책상을 결합한 형태의 워크스테이션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사무실에서 느린 속도로 걸어가며 PC로 업무를 볼 수 있게 일과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였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제품 중 22인치 모니터에 7인치짜리 모니터를 추가로 부착해 놓은 것도 이 같은 흐름을 파고든 제품이다.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작업하면서 채팅을 하거나 실시간 주가 검색 프로그램을 띄워놓을 수 있다. 미국의 한 업체는 연말에 아예 15인치 크기의 모니터가 2개 붙어있는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명품 시장에도 시간을 줄여주는 마케팅이 등장했다. 미국 업체인 유티크는 올 초부터 터치스크린과 LCD로 화려하게 꾸며진 자판기를 이용해 시계, 액세서리 등의 명품을 팔고 있다. 전문가들이 엄선한 50개 물건을 한정된 시간에만 판매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재영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나우이즘은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와 트위터 등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수단,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성향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기업들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즉각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층을 보다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 관련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다음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회사 DNA까지 다 바꾸고 실수한 직원 더 격려하라. 니케이 세계 경영자 회의 위기해법은 시장 변화를 선도하려면 회사 DNA도 과감하게 바꿔라. 실수를 두려워하면 행동에 나서기 어렵다. 실수를 많이 하는 직원들을 격려해줘라. 상품 한두 개 파는데 주력하지 말고 기업 이미지를 먼저 팔아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26일 주최한 제11회 세계 경영자 회의에서 세계 각국 경영 리더들이 글로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알토란 같은 조언들을 쏟아냈다. 포럼 첫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세션에 기조 강연자로 나선 찰스 필립스 오라클 사장은 침체에 빠졌던 IT 솔루션 사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5년간 350달러에 달하는 투자 M&B 비용을 투입했다며 그 결과 회사 DNA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필립스 회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워 미국 재계의 대표적인 민주당 인맥으로 통하며 오라클 그룹에서는 최근 5년간 피플소프트, 시벨, 아이페리온 등 글로벌 IT 기업 M&A를 주도한 경영자다. 역경을 기회로 세션에 기조 강연자로 나선 장 클로드 비버 휴볼트 그룹 회장은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주어진 업무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과감하게 나서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비버 회장은 만약 직원들이 매일 하나씩 실수를 하고 실수한 내용을 직원들과 공유하게 된다면 1년 뒤에는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은 리스크 프리 기업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버 회장은 이어 스위스 고급 시계 제조업체인
휴볼트 그룹이 글로벌 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경영 위기에서 탈피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제조 현장에서 은퇴한 62세에서 65세 기술 직원들을 대거 채용했고 그 결과 비용 삭감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경영자를 대표해 기조 강연자로 나선 야나기 다다시 퍼스트 리테일링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 없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면 기업 성공 신화는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젖과 의류 유니클로를 앞세워 일본 내 최고 갑부 지위에 오른 야나기 회장은 본인 성공 신화에 대해 물건 한두 개 파는데 급급하지 말고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기업을 만드는 데 주력한 결과라며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상품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